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13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35페이지 취득세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시험에서 거의 매년 취득세 세율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9회 시험과 31회 시험만 안 나왔고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먼저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4%인데요.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은 4%입니다.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농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3%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래서 세율이 일정합니다.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고요. 취득세 세율 구조.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가 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에요. 자, 취득세 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3개 덩어리인데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조정할 수 있어요. 자, 가감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고요. 근데 지방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합니다. 근데 작년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아닙니다. 다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조세정책 목적상 탄력세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요.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바꾸면 뭐라고 바꿨겠어요?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꿨겠죠. 높은 세율 정하고 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자들의 지분이 있겠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그 해당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런 것들 눈에 익히 한번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이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 현재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득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또 등록세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또 신고 납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하러 2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이것을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그냥 2%였어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자,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옛날에 취득세는 2%였는데 등록세가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된 게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은 표준세율은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이거 따로 왜 외우냐면 이걸 외워두면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두면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외우는데요.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외웁니다. 자,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갑이라는 젊은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친척 어른은 옛날에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는데 구체적인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인데 어떤 수강생분은 내 얘기 아니냐고 그러는데 나 부모님 밑자르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얘기를 기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으러 내려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유식하다고요. 그래서 유식이로 별명 생겼는데 유식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나?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십. 자, 유십이십으로 읽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 유십이십.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 농어민 대회 열렸는데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농어민 대회 열려가지고 서울에 참 왔는데 거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에서 농어민 대회 끝나고 청와대 초청 받았는데 점심 때 갔더니 칼국수를 줬어요. 그래서 칼국수 얻어먹고요.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시계가 있는데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자 원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원판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시계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에요. 그리고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대개 표시가 됩니다. 1000분의 3, 1000분의 8 이런 식으로 또 1000분의 30, 1000분의 40 이렇게 시험도 천분율 단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편의상 100분율로 하는 거지. 1000분의 3, 1000분의 8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앞에 게 뭐냐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요.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설명을 잘 듣고 아직 이거 안 되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은 설명을 잘 듣고 수업 끝나고 사진으로 찍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삼. 자, 1,000분의 3이니까 상속으로, 자, 보세요. 농지를,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상삼. 그러니까 1,000분의 3이니까 0.3%인데, 이건 등기비용,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죠? 등기비용, 등록세 세율로. 2% 플러스를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취득세 세율 2% 플러스 하니까 2.3%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8, 1,000분의 8이니까 0.8%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지 옛날 취득세 세율을. 그래야지 표준세율 됩니다. 지금 현재 2.8%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표준세율은 상삼8,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 무슨 종교, 제사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15 1,000분의 15니까 1.5%입니다. 무독립 8.15. 근데 이건 등기 비용이고요. 자, 여기다가 2% 플러스 해야죠.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독립 8.15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쫙 났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인데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매 교환 공매입니다. 유상승계수익이고 앞에 게 외적인 거죠. 유십. 농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1,000분의 10이니까 1%인데 이건 등기비용에 대한 거고 2% 플러스 해야죠. 무조건 취득세 세율은. 그러니까 몇 프로 돼? 3%예요.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유십. 1%대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만약에 자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에 따르면 60, 20, 1,000분의 20, 2%니까 자 2% 플러스 해야죠.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옛날 2%, 등기비용에 대한 세율, 등록세 세율 옛날에 2% 합쳐서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매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몇 프로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4%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팔03시계인데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간척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했다. 주택을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주택 제외인데요. 주택은 따로 세율정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지.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축입니다.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축이니까 원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그 다음에 영삼시계인데요.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이런 거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자, 이건 원시축에 나와. 공유합유 총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03, 03, 03인데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0.3%대 2% 플러스해서 2.3%예요.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엔 복잡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스토리부터 일단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입니다. 다 같이요. 읽어보면서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이에요. 이 취득세 표준세율을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이거를 이건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외워야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대뽀 이걸 그냥 하면은 잘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외운다고 이렇게 외워야지 나중에 문제 자유자재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볼게요. 표준세율 중에서 취득세에서 최고 높은 것은 4%예요. 농지 이외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 취득했을 때 4%가 최고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이 815 3.5%예요. 개인이 증여나 기부받았을 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3%입니다. 농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3%. 자, 어떤 게 제일 높은지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고요. 제일 낮은 것은 상삼 2.3% 농지를 상소 취득했을 때 03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 이게 제일 낮습니다. 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표준세율이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동이 8, 원 8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들도 상삼하고 같고 03하고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또 해결하려면 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 8, 무동이 815, 유십20, 원 8, 03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율 또 문제 오늘은 뭐 문제도 없어요. 자료에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문제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시간을 드립니다. 이걸 외워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 자, 립싱크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외워갖고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립싱크 하는지 보여야지 말이지. 진짜. 자, 마스크라니까. 뭐라도 움직이겠죠? 이렇게 마스크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립싱크 하기가 더 쉬운 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움직이면 그냥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러지 말고 하여튼 외워갖고 오시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 8입니다. 농지를 상소 주겠다 상삼 2.3. 농지 이외에는 상삼 8 2.8.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 비용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은 여기 잘렸는데 유십 20. 농지면 3%. 농지 이외에는 4%입니다. 이게. 자, 이걸 좀 올려놔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원시 취득은 원8 2.8%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소로 취득하거나 2.8%인데 여기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돼 있고 보니까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증축.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증축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수강생들 계속 이거 질문을 해요. 아니, 신축과 재축은 원시축이라면서요. 예. 근데 왜 원시축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요거 건축에서 신축, 재축 제외하니까 이거 뭐라고요? 증축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있잖아요.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주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축은 근데도 원시주택으로 봐가지고 세율 정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건축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몇 프로예요? 원팔 2.8%입니다. 원팔 2.8%. 근데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그러면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지금 면적 증가했죠?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자 봅니다.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원시취득으로 봐요.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자 2.8%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네? 자, 원래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은 뭐로 본다고요?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세율은 2.8% 세율을 정합니다. 원래 신축과 재축은 원래 원시취득이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삼시계, 공유물,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 영삼시계는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주택.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영삼시계니까 몇 프로예요? 2.3%. 근데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보지 말고 이거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율 특례를 나중에 배워야지 이해가 되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교재 135페이지 자 봅니다. 06번 세율입니다. 취득세는 135페이지 기본서 취득세는 과세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정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나눠지며 세율 구조 밑줄여 차등 비례세율이 정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정되는 표준세율, 개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자, 또 밑줄입니다. 여긴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한다. 높은의 동그라미입니다. 더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중과세율 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가시니까 136페이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삼팔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8이니까 2.3%. 농지는 상삼 2.3, 농지 이외는 상삼 8, 2.8%고요. 그 다음에 상속 외 무상 취득으로 내려옵니다. 농지 범위를 읽어보시는 거고 상속 외 무상 취득은 자 우리가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지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지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입니다. 1000분의 35.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누군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거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시키면서 증여한 경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말란 말이죠. 이건 뒤에 이제 우리가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이제 중과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련한 얘기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1세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점유세에 증여할 때는 무독립 8일로 3.5% 적용하는 건데 나중에 신경 쓰시고. 자, 여기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요. U10, 20인데 여기 유상승계 취득 제목 여러분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아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매매로 주겠다, 교환으로 주겠다, 공매나 경매로 주겠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거기 써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거기 양가로 선본 유상승계 취득 옆에다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여러분들. 예?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취득했을 때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요 10, 1,000분의 10, 1%고 농지 이외는 1%대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이외는 60, 20, 4%입니다. 2%에다가 2% 플러스했어요. 취득세 옛날 세율 2%, 등록세 세율 2%, 등기병에 대한 거 합쳐서 4%입니다. 일반적으로 4%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의 경우요.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자, 복잡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우리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취득가격이 7억 5천일 때만 딱 하나 알아두세요. 7억 5천일 때만. 그래서 취득가격이 7억 5천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몇 프로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취득한 가격이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인데 자, 취득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고 만약에 취득가격이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7억 5천일 때 2% 하나 기억하고요. 취득가격이 9억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3%입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세율 적용되는데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됩니다. 8%로 뒤에 나오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이거 또 1에서 3%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외면은 그러면 1에서 3%예요. 근데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주택이 있는데 또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면 그때는 8%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냐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두 주택 모두 조정상 지역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냐? 이것은 1에서 3%고 취득하기에 따라. 근데 반대로 조정상 지역 외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조정상 지역 내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이때는 중과세고. 네, 요거 꼭 어떤 게 취득하느냐. 조정상 지역은 무조건 주택 하나만 1에서 3%지 나머지 두 번째 주택부터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시험에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반드시 조정상 지역 내인지 외인지 또 몇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건지 반드시 조건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원시 주택입니다. 원시 주택은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주택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이죠. 자, 공유물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주택 같은 이런 경우 또 합유물,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만 총유물, 분할로 인한 주택은 영삼식에 들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1,000분의 23, 2.3%, 영삼식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맛보기로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맛보기로 잠깐 보시면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 주택을 유상주택했을 때 한번 봅니다. 여기 글씨를 키웠더니 법인의 경우가 여기가 잘렸구나. 잘리는구나. 자, 다시 한번 제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개인이 취득했을 때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요. 자, 140페이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 잠깐 한번 살짝만 볼 거예요. 140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1에서 3%지만 2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8%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령에서는
이 4%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2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뭔가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게 1,000분의 22%예요. 중과기준세율이 2%. 2%의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거기다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8%.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일 때 1에서 3%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 3주택부터는 12%로 중과세하는데, 통상적인 이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균세율 2%의 4배니까 2, 4, 8, 8%고 4% 플러스 하니까 8%에다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식이에요. 자, 그리고 조정상 지역 외 1세 3주택은 8%, 4주택일 때부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2%입니다. 한 칸씩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법인은 거기 표에 교재에 나오다시피 140페이지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2%를 중과세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138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문제를 풀어보고 되는 건데, 문제를 여기 다음 주에 외워갖고 오면은 여기 문제 여기부터 138페이지 문제부터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은 뭐 확실하게 안 됐으니까 다음 주에 이 표준세율 암기 반드시 외워갖고 옵니다. 시험에서 올해 보면은요, 이제 뒤에 법인의 주택 등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엄청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이거 실무적으로 실생활에서 여러분한테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시험에서는 그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제가 볼 생각에는 시험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 물어본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원래 전통적인 이 표준세율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 몰라서 이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짝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가 출제하려면 단서 조건을 잘 달아야 되는데, 단서를 만약에 아차작 잘못 달으면 오답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원래 좀 낮아요. 저게 더 중요하고 표준세율이 이거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긴 할 거고요. 몇몇 사항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138페이지 요 중에 기출 문제, 요거는 다음에 여기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그래서 해갖고 오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 아주 디테일하고 깊게는 안 하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것만 좀 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대략적인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취득세 세율 다 보고 취득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보도록 하고, 등록민으로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요. 예. 고생 많으셨고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자, 빠르게 자, 한번 배운 것을 빠르게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래도 복습은 하고 가야죠. 그래도 집에서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좋지.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예상은 생략하고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납세 의무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고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공무상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지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차기향선의 경우에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되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 자, 누가 납세 의무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는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지 가설한 자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보시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자, 그런 거지. 주된 상속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원이고요. 비조번용 부동산은 누구고? 조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 어떤 경우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데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또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해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대가 입증이 되죠.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에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입증한 경우 어떤 경우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그 다음에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환급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땐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준비소의 부동산 취득도. 자,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상속재산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되는 경우에 마음 착한 큰형님 삼형제 스토리요. 그 초과 취득하는 종전보다 재분할에 있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또 있습니다. 상속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이때는 상속을 취득하는 것으로 다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요거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 변경인데, 자,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조경공사 등을 한다. 즉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때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토지 소유자가. 자,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가액 증가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있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세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그 누가 납세의무자 되냐? 신탁자예요. 자, 새로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요거 구별하고, 취득 시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시등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질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그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시라는 객관적 취득 어떻게 했어요? 국수, 공판, 법부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기관 범위 검증받은 취득은 헷갈린다고 계약상 잔금질이고. 자, 이런 것들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계약 해제요. 유상승계수익이나 무상승계수익이나 계약 해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있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입증되는 서류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화해 조서, 인납 조서, 공정증서 이런 계약 해제 신고서 이런 것들. 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연부금 지불이에요? 계약상 연부금 지불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불이다. 계약상 연부금 지불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 유증은 유증 개시.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이고 이런 것들. 자, 무상 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도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됐어야지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되면 취득한 걸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하여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런 것들 아까 배웠습니다. 중빠른 날 이런 표현도 주의하시고, 건축물 건축 개수에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입니다. 다만 이 사용승인서와 비슷한 서류들이 있는데 뭐 준공 검사 증명서, 준공 인가증 같은 이런 것들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이런 것도 같은 얘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토지요. 자,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자,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거 다음 날 아니에요? 근데 자,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뭐고?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고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자, 그 다음에 메리칸 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빠른 날. 사실상 변경일과 공상 변경에 비해서 중빠른 날. 이런 것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인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되는 것,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보다 뭐하게 적게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국수공판법부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무상취득의 경우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아니, 공짜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 빵원되니까 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계산됐을 때 사실상 취득가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이렇게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표현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거 꼭 기억하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다 포함합니다. 근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하니까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것들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쭉 봤고요. 특히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예요. 꼭 기억할 거.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 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법은 바로 뭐니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렇게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특례도 봤습니다. 하여튼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액 공급가액보다 낮을 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는 얘기들. 자 우리가 건축물 건축, 신축, 재축 제외하고 즉 증축하거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뭘 과세 표현한다? 증가한 가액이다. 자, 근데 신축 재축은 건축비지만 이렇게 간주취득은 증가한가액 과세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됩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뭘 과세표현합니까? 증가한가액 4억 원이요. 근데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으로 한다. 이런 것들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자, 이럴 때는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과 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합한 걸 취득세에 과세 표현합니다. 포인트는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할 때 법인장부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뭐 금방 다 한 거니까 스토리만 한번 외워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외웁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0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거 외워갖고 오시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